당신, 거기서 비켜요. 이 티켓 창구는 VIP 아니면 통과할 수 없다니까요. 실례합니다. 저 그냥 일반 관람권을 사러 왔을 뿐이에요. 문가영이 조용히 답하자 매표소 직원인 정윤재이라 적힌 명찰을 단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일반 관람권이요? 님 같은 분이 정말 돈 내고 들어오겠다고 해도 우리 박물관 규정상 일단 예약 확인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워낙 인기 많아서 쉽게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규정이라니 저는 방금 예약 사이트도 보고 왔는데 자녀 티켓이 있다고 떴어요. 사이트 정보가 틀렸겠죠. 그리고 내 말 안 들으세요? 우린 가끔씩 필요한 사람한테만 티켓을 양도하거나 VIP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의 말투는 분명히 공격적이었고 주변의 방문객들은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촬영 모드로 전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 저분이 문가영 씨 같은데? 어쩐지 얼굴이 익숙하더라. 요즘 드라마에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저 직원이 왜 저렇게 무례하지? 규정상 문제라기보단 그냥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아. 대기줄에 서 있던 사람이 다른 이에게 살짝 팔꿈치를 툭 치며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걸 부추기자 여기저기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정윤재는 이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오히려 공공연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요, 옆에 서 계신 분들. 녹화는 삼가해 주세. 무단 촬영은 우리 박물관 규정상 금지입니. 당장 보안 요원을 불러서. 그러자 갑자기 근처에 있던 경비원 한 명이 다급히 다가왔다. 정윤재 씨, 조금 진정하시죠. 공개된 로비 공간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경비원은 상황을 수습하기보단 사태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윤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지금 당사자가 규정을 어겼어요. VIP 전용 통로를 막고 있으니 치워야 한다고요. 문가영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했다. 저 그냥 표를 사려던 것뿐인데 VIP 티켓이 아니라 일반 관람권이면 어디서든 구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신 착각이죠. 게다가 여긴 제가 관리하는 창구예요. 제 권한으로 당신한테는 표를 못 팔겠네요. 일단 대기줄 맨 뒤로 돌아가시죠. 주변 관람객 중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 저 직원 정말 갑질이 심하네. 아무리 규정이라도 저건 아니잖아. 근데 왜 문가영 씨한테만 저러지?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건 그냥 말이 안 돼. 큰 문제 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용기 내어 큰 소리로 외쳤다. 직원분, 저희는 줄 서서 정상적으로 표 샀는데요. 아까부터 쭉 지켜봤거든요. 분명 빈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분한테만 안 파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이들도 동조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저도 조금 전 일반 관람권 사고 들어왔어요. 나도 자녀 티켓 있다고 안내받았어요. 정윤재는 순간 당혹스러운 듯 보였지만 곧 눈썹을 치켜쓰고 비웃음을 흘렸다. 이러니까 유명인들이 문제라니까. 본인 특별 대접 못 받는다고 이렇게 소란부터 피우고 말이야. 악성 민원이라고요, 이거. 다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소셜미디어 정보나 뭐 그런 게 잘못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문가영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특별 대접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습. 그냥 당연한 절차대로 표를 사겠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안타까운 눈길로 문가영에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제 표를 쓰시겠어요? 제가 초대권이 있어서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자 정윤재가 벌컥 화를 내며 중년 여성의 손에서 초대권을 뺏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안 됩니다. 이 초대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한 권리예요. 하지만 친구나 가족 등 동반자가 사용해도 된다는 안내문이 있던데요. 중년 여성은 당황스럽다는 듯 초대권을 꽉 쥐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규정상 가족, 지인은 인정해 드릴 수 있어도 제3자에게 양도는 안 됩니다. 이분이 제 친구라고 하면 안 돼요. 증명이 되나요? 주변에서 낮게 말이 안 되네 하는 투덜거림이 터져 나왔다. 경비원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스태프들도 몇 명 몰려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진정합시다. 지금 불필요하게 소음만 커지고 있어요.
한 젊은 남자 스태프가 고개를 숙이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정윤재는 이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나는 미술관 티켓 판매를 10년 가까이 해온 사람이에요. 규정 위반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요. 그리고 유명인이면 뭐 다 특별 대우받아야 합니까? 난 그런 거 인정 못해요. 문가영은 속으로 억울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왜 저한테만 이렇게 대응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했잖아요. 우린 예술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관람객을 위해 이 티켓을 파는 거지. 당신처럼 주목받는 게 우선인 사람들에겐 그냥 줄 수 없어요. 그의 말투는 예술과 진정성을 강조하며 연예인은 오히려 미술관에 해를 끼친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그건 너무 주관적인 기준 아닌가요? 내가 여기서 담당이니까 내 기준이 곧 규정입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에서 다시 한숨과 탄식이 터졌다. 누군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든 채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 생중계하고 있습. 정윤재 씨 조심하세. 이런 태도는 분명 문제가 될 겁니다. 이를 듣고도 정윤재는 코웃음을 쳤다. 하, 어디 마음대로 찍어서 올려보세. 나는 내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때 경비원과 함께 미술관 매니저인 박영선이 급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달려오자마자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살짝 숙인 자세로 문가영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사과했다. 죄송합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혹시 무슨 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가영이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냥 일반 표를 사려고 했는데 직원분께서 제게만 발권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특별 대우를 바란 게 아니라 똑같이 구매하겠다고 했을 뿐인데요. 정윤재 씨 어떤 사정인지 설명해 주세요. 매니저의 요청에 그는 굳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매니저님도 아시잖아요. 이 박물관은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야 할 곳이지 유명인이 홍보용으로 사진만 찍고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이 얼마나 바쁜 시간대인데 괜히 억지 부리면 다른 고객들이 피해 보잖아요. 박영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작게 고개를 저었다. 물론 예술 애호가분들을 존중하는 건 맞지만 우리 미술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 예약 잔여 티켓이 있으면 누구든 구매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 순간 대기줄에 있던 또 다른 관람객이 손을 들어 말했다. 저는 아까 2장을 샀는데요. 추가로 1장 살 수 있다고 하셨습. 그럼 일반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건 거짓말 아닌가요? 그러자 정윤재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칫했다. 마침내 박영선이 굳은 얼굴로 결정을 내렸다. 문가영 씨, 여기서 표를 사셔도 좋습. 제가 직접 발권 도와드릴게요. 문가영은 어쩔 수 없이 박영선이 건네주는 태블릿 화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사실 이런 식으로까지 번잡해질 줄은 몰랐네요. 로비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쉬지 않고 속삭였다. 저 직원, 평소에도 좀 까칠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유독 심각하네. 문가영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해? 진짜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과거에 이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며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학생증 할인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무 깐깐하게 검증해서 결국 못 들어온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담당이 바로 저 사람이었어. 혹시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런 건가? 한편 가까운 테이블 옆에 서 있던 자원봉사자가 귓속말로 동료에게 말했다. 정윤재 씨 원래 미대 출신인데 자존심이 엄청나거든. 본인은 예술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연예인들이 미술관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렇다고 방문객한테 이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굴면 곤란하지. 문가영은 박영선으로부터 발권을 받은 뒤 작은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물었다. 혹시 제가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게 낫다면 말씀해 주세. 다른 관람객분들까지 피해 보는 건 원치 않아요. 아니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 오히려 이 문제는 우리 미술관 측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가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느끼며 로비 한쪽으로 조금 물러섰다. 그리고 잠시 고민 끝에 옆에서 이 장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우선 다들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아니에요. 잘못하신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다 구경하느라 뭐라고 나서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금 정윤재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거기 끝났으면 빨리 이동해 주세. 다른 사람들도 줄 서 있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건방지고 삐딱했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질 기미가 보이자 몇몇 관람객이 못마땅한 얼굴로 그를 쏘아봤다. 뭔가 당연히 사과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네. 오히려 더 까칠하게 구네. 어떻게 된 거야? 문과영이 더는 참지 못하고 다가섰다. 직원님, 저와 개인적으로 무슨 악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 미술관에 뭘 잘못했나요?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바쁘니까 그만 귀찮게 해달라고요. 아, 그럼 왜 처음부터 티켓 구입을 못하게 막으셨죠?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초과 예약 사태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 말에 무언의 야유가 터졌다. 아니, 변명이 너무 어설프잖아요. 기껏해야 티켓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막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야. 어느덧 미술관 측에서 또 다른 직원들이 정윤재를 달래려는 듯 다가왔고 로비는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다. 매니저 박영선이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관람하실 분들은 발권이 끝났으니 안으로 입장해 주시겠어요? 계단 옆에서 도슨트 투어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는 이 상황을 온라인에 올렸고 SNS에 문과영 박물관서 굴욕당함 같은 제목으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어쩌면 좋아. 이 일 크게 번질 텐데. 정말 박물관 이미지를 깎아먹는구나. 문가영은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불합리한 취급을 받은 이 사건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봤다. 혹시 저랑 대화 잠깐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정윤재에게 물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매니저가 대신 다가서서 작게 중재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사무실로 가서 진정한 상태에서 말씀 나누시면 어떨까요? 그러죠. 그런데 적어도 제가 한마디는 하고 가야겠어요. 그 순간 주변 구경하던 이들이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다. 분위기에서 뭔가 크게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미스 울관을 찾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오죠.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운영하는 기부 프로젝트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고 그냥 공짜로 입장하지 않으려고 티켓을 사러 온 거예요. 그리고 틈이 나면 전시도 보고 의미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싶었죠. 그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맞아, 문과영이 평소 기부 활동 많이 했잖아. 하고 수군댔다. 정윤재는 애써 귀담아 듣지 않는 듯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단순히 연예인이 사진만 찍으러 왔다는 오해가 있길래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문가영은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는 그동안 문화, 예술 분야에도 기부를 꽤 해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러자 주변에서 다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스 문화예술은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하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지. 저렇게 입구에서 막으면 안 되잖아요. 이에 질린 듯한 정윤재가 혀를 차며 되받았다. 그 말이야 훌륭하죠. 하지만 실제로 미술관에 와서 사진만 찍고 SNS에 올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그게 보기 싫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한 관람객이 나섰다. 설령 사진만 찍으러 왔다 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시를 보고 그걸 SNS에 공유하면 예술 홍보에도 도움이 될 텐데. 도움은커녕 분별 없이 올려서 전시 분위기 해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극히 일부고 대다수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죠. 실제로 전시 관계자들은 홍보에 도움을 받는다고 많이들 말해요. 문과영은 더 이상 언쟁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은 듯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일로 기분이 상했지만 그렇다고 미술관 자체를 싫어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편히 즐길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고 싶어요.
박영선 매니저는 곁에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합니.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상처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할지. 그 순간 주변에서 촬영하고 있던 이들이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더니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미 영상이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이래. 기사도 뜰 것 같아 등등. 문가영은 일부러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시선을 들어 로비에 있는 모두를 바라봤다. 이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 오늘 제가 받은 이 티켓 그냥 제 관람을 위해 쓸 뿐 아니라 앞으로 문화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이는 패스를 마련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며 수군댔다. 뭐야, 패스를 마련하겠다는 거야? 와, 대단하다. 문가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스템은 미술관 측과 상의해야겠지만 우선 제가 일정 금액을 기부할게요. 그 금액으로 무료 입장 패스를 만들고 지역 아동센터나 취약계층 어르신들 등 문화,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자 군중 사이에서 조용히 박수가 터지고 곧 큰 환호가 쏟아졌다. 와, 정말 멋지다. 이래서 제가 문가영 씨 팬이에요. 매니저 박영선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정말이세요? 저희와 그런 프로젝트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요. 사실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정윤재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그는 여전히 날선 기색을 띠었지만 군중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다. 괜히 이미지 세탁하는 거 아니에요? 세탁이든 뭐든 결과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문화 체험 기회를 더 갖게 된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야, 그렇지만 한 관람객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직원님, 이제 좀 사과하시죠. 문가영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래야 모두가 기분 좋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린 아까부터 쭉 지켜봤어요. 직원님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매니저 박영선도 거들었다. 솔직히 말해, 이번 일은 정윤재 씨가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미술관 운영에 대한 애정은 알겠지만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특정 방문객을 차별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윤재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허공에 둔 채 침묵했다. 순간 그에게도 몇몇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다가오는 게 보였다.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연예인 차별 논란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까지 몰려들 조짐이 보이자 문가영이 한 발 물러서서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 저분이 제게 사과를 강요받는 게 좋은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녀의 그 말에 일부 관람객들이 조용해졌다. 그러자 정윤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쉬며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워낙 연예인들이 전시장에서 시끄럽게 굴고 제대로 관람도 안 하고 그냥 사진 찍고 가는 것만 봐 왔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것 같아요. 매니저가 다가서서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럴수록 오해를 풀고 올바른 안내를 해야 했죠. 규정의 취지는 누구든 공정하고 편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정윤재는 자괴감이 들어 보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박물관 지키고 싶었어요. 애정이 지나쳐서 망가뜨린 셈이지만. 문가영이 다가가 조용히 그의 눈을 마주쳤다. 저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곳을 아끼는 마음 이해합니. 제가 괜찮으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다음부턴 저 같은 방문객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맞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로비 곳곳에서 탄성과 안도 섞인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휴대폰을 내리고 갈등이 잦아드는 분위기였다. 그래도 그동안의 무례함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정윤재가 마침내 정식으로 사과하자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다. 박영선은 서둘러 결론을 내듯 선언했다. 오늘 이 일은 정식으로 내부 조사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 모든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어수선했던 인파가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 끝났나 보네. 이제 관람하러 가자.
문가영은 옆에서 우두커니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러분도 놀라셨죠? 죄송해요.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미술관과 프로젝트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몇몇은 저도 기부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어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외쳤다. 실제로 누군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저 같은 사회복지사도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문가영은 환하게 웃으며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할게요 라고 답했다. 결국 매니저 박영선과 문가영은 주변의 축하와 응원을 받으며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가 미술관 측과 프로젝트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로비를 뒤덮었던 긴장감이 놀랍게도 희망과 따뜻함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다. 사무실로 올라간 뒤에도 사건의 파장은 아래층에 남아 있었다. 로비에 남은 관람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벌어진 일을 두고 대화를 이어갔다. 결국 마음가짐이 문제였군. 그래도 다행이다. 마지막엔 사과도 하고. 앞으로 이 미술관 정책도 많이 바뀔 것 같아. 한편 SNS 생중계를 하던 대학생이 휴대폰을 끄면서 친구에게 얘기했다. 이미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고 문가영 씨가 문화예술 장벽을 낮추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사람들 반응이 엄청나던데. 맞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부담돼서 못 가는 사람도 많잖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좋겠다. 정윤재는 한적해진 매표소 뒤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직원들 몇 명이 그 곁을 지나며 조심스레 위로했다. 그래도 사과하셨으니 다행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 한번 크게 실수했으니 이제 배워야지. 그는 조금 전까지의 아집 가득한 표정과 달리 깊이 반성하는 얼굴이었다. 약 1시간 뒤 문가영은 사무실에서 나와 매니저 박영선 그리고 미술관 관장과 함께 공식 발표를 했다. 미술관 내 프로모션 포스터 앞에 선 그녀가 담담히 밝혔다. 제가 조금 전 미술관 측과 상의해서 함께 누리는 예술 패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 제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그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입장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 관장님과 박영선 매니저님도 크게 공감해 주셨고요. 박영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도 내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이른 시일 안에 함께 누리는 예술 패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뒤로 서 있던 몇몇 언론인과 관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자 문가영은 수줍게 웃었다.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크게 발전할 거예요. 절차적인 문제나 운영 방식은 미술관과 협의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곧 이어 관장이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사과와 함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저희 미술관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 문가영 씨의 제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 미습. 또한 내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일 촬영 영상을 올린 이들은 추가로 후속 영상을 찍으며 매표소 근처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결과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흐르다니 신기해. 그러게, 평소 같으면 그냥 논란만 생기다가 끝났을 텐데 이렇게 곧바로 대책까지 마련되다니. 어느새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도 학생들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었는데 다들 입을 모았다. 이 미술관 앞으로도 꾸준히 좋아질 것 같아. 오히려 이번 사건이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셈이네. 저녁 무렵 미술관 로비는 한결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사건의 여진이 남아 있었다. 정윤재는 표를 발권하는 동안 몇 번씩 허리를 숙이며 관람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다. 지나가던 한 손님이 그에게 물었다. 이제 마음가짐이 바뀌셨나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반성했습. 손님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그럼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손님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자 정윤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부끄럽고 불편했지만
어느새 주변 직원들도 그에게 편안한 눈빛을 보내주었다. 마침내 마지막 관람 시간까지 마무리되고 문가영은 매니저 박영선과 인사를 나눴다. 오늘 여러모로 신세저습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박영선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귀한 제안을 해주시고 실제 기부까지 해주신다니. 앞으로는 더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할게요. 문가영은 담백하게 웃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앞으로 이 미술관이 그런 곳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때 아까부터 말없이 기다리던 정윤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연예인에 대한 선입견이 컸습. 특히 유명해지면 다들 작품 자체보단 자신의 홍보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제 시야가 너무 좁았던 것 같네요. 문가영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해합니. 저도 종종 연예인으로서만 봐주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도 작품을 좋아하고 전시를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 많답니다. 앞으로 편견 없이 손님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기부 프로젝트 정말 응원할게요. 그들의 짧은 대화가 끝나자 박영선이 미소를 지으며 중재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 오늘을 계기로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주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졌다. 누구도 사무적인 표정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며칠 뒤 미술관 홈페이지에는 공식 공지가 올라왔다. 문가영님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함께 누리는 예술 패스 프로젝트.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무료 입장권 제공라는 게시물이었다. 댓글에는 멋지다. 나도 기부하고 싶다. 우리 동네 아이들도 여기 초대해 주세요. 같은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미술관 측은 추가로 내부 공지를 통해 직원 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관람객을 평등하게 대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단적 행동을 삼간다는 항목이 강조되었다. 관람객들은 이런 변화에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어느 잔잔한 오후, 문가영은 다시 이 미술관을 찾았다. 이번엔 무사히 표를 예매한 뒤 조용히 전시실을 둘러봤다. 그녀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별다른 소란 없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때마침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 무리도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 해설을 들었다. 저희 오늘 함께 누리는 예술 패스 덕분에 할인받아서 왔어요. 흥분된 얼굴로 학생들이 말하자 자원봉사자는 밝게 웃었다. 네, 앞으로도 학생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혹시 궁금한 거 있음 물어보세요. 문가영은 한편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전시실 기둥 뒤에서 살짝 엿보던 정윤재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문가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역시 작은 미소로 답했다. 전시를 다 돌고 나오며 그녀는 매표소 근처에서 안내를 돕던 직원을 지나쳤다. 그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람 즐거우셨나요? 네, 덕분에 잘 봤습. 여기 훨씬 분위기가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 말에 문가영은 빙긋 웃으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미술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살포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문가영 씨, 다음 전시 오픈 때 또 뵈어요. 그녀는 뒤돌아 가볍게 손짓하며 대답했다. 네, 꼭 들를게요. 바깥에 나오니 맑은 오후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속삭였다. 누구나 문턱 없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 앞으로 더 많아지길. 그리고 그 말처럼 이날 이후 함께 누리는 예술 패스는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도 작게나마 기부하고 싶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미술관은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구든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며칠 후 한 언론 매체가 이번 사건과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제목은 이랬다. 문가영 차별에도 웃으며 대응. 결과는 취약계층 위한 무료 예술 패스. 선물. 기사 말미에는 짤막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기자.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요? 문과형, 누구나 처음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갈등도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죠. 무엇보다 예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 창에는 맞는 말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술관들이 달라졌으면 언제부터든 누구든 미술관에 가고 싶어. 같은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다. 로비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불쾌한 오후가 이렇게나 희망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날 직접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누군가의 편견과 고집이 빚어낸 격렬한 충돌이 모두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제도와 이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관람객들은 친구에게, 가족에게 온라인에 이야기했다. 나도 비슷한 상황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됐다. 편견이나 규정을 핑계로 사람을 배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다. 갈등 뒤에 화해와 성장, 그리고 기부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되다니 감동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에 문가영이 남긴 말을 곱씹었다. 예술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마음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이 미술관은 한 번 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걸음이 그 문턱을 조금 더 가볍게 넘나들 수 있기를 모두가 기대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미술관이나 박물관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은 비슷한 차별이나 불합리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매표소 옆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스태프가 편안한 목소리로 지나가는 관람객들에게 말을 걸었다. 네,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앞으로는 그냥 넘기지 않고 문제 제기해 보려 해요. 오늘 상황에서 배웠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전시 때도 또 그 다음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 같이 바꿔가요. 그들과 나눈 짧은 대화가 새로운 내일을 이어갈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